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발생 원인과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주의한 처리 또는 폐기로 인하여 해양 환경에 유입되는 모든 쓰레기를 통칭을 하는데요. 육상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육상기인,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상기인, 외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외국기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세부적인 위치는 저희가 4월에 다음 주에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좀 조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표층의 육안으로 관측하는 목시 조사와 영상 녹화, GPS 표류 부위 조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4월에 사전 관측 이후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동안 총 6회 동안 시민사회분들이 주도해서 현장에서 관측을 하실 거고, 올해는 좀 다르게 모든 세계 점점에서 그물조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 그물조사한 걸 가지고 서포터즈 학생들이 또 주도해서 치료 분석을 하는 그 매뉴얼을 오늘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현장 관측일은 4월 28일 또 29일 양일 동안 3개 점점을 저희가 시그랜트가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그다음에 그 사전 관측을 진행을 하고요. 5월부터 11월까지 다음과 같은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거리미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행주대교나 한강이나 3번의 성목수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점점의 포인트가 변동이 있을 예정이어서 시간이 좀 일부 조절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공학 주도해서 관측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S 표류 부위는 총 2개를 투하하는데요. 낙조 시간에 1개, 창조 시간에 1개, 이렇게 2기를 투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관측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장 모니터링 방법으로 육안조사, 목시조사인데요. 서포터즈 학생분들도 혹시 그 학예 방학을 이용해서 현장 관측을 동행을 희망한다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관측하는지 이 내용들 함께 숙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의 표층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를 관측하기 위해서 2명의 관측자가 현장에 나가고 선박에 선선을 합니다. 선박에 선선을 하고 일단 안전장구를 착용을 해야겠죠. 구명조끼 그리고 햇빛에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형광 선글라스를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모자를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측자 2명의 그 사이에 장비를 두고 관측자와 고프로의 영상에 기록되는 시각이 같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셔서 장비 세팅을 해주시고 한 명은 기록지를 기록을 하고 한 명은 표층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를 관측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럼 기록하는 사람이 전달자의 음성을 듣고 본인도 확인을 하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표층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많을 경우는 약어를 스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 쓰레기, 그런 거를 비닐 쓰레기 조각이라고 쓰지 마시고 본인이 알 수 있는 약어를 정하셔서 빨리 기록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그 약어를 쓴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저희가 2시간 동안 관측을 하는데 1시간 단위로 끊어서 기록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시작 시간은 슬레이트를 허가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록지를 작성하신 거를 화면에 보여드리면 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실습 장비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과열이 될 경우 또 외부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여름철 이럴 때 이제 계속 꺼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화면은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레기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더라도 저희가 시간을 같이 함께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하나는 영상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실 때 5분 단위로 지금 떠다니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비닐 쓰레기가 하나 떠다닌다.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 48분입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 음성으로도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좀 더 기록지와 영상을 비교할 때 빨리 영상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보이시고 기록하시는 게 모든 게 영상에 녹화가 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네, 그 화면이 조금 있다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묵시조사 기록지인데요. 실습할 때 이것도 역시 네,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 정점의 고유 번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화도 더레미 포에 같은 경우는 올해는 2번입니다. 조사 정점 2번을 기록하시고 위치 정보를 기록을 하십니다. 날짜와 조사자 연락 그리고 관측 위치, GPS 잡 기본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고요. 또 3번의 본문 안에는 관측되는 정보의 모든 내용을 하단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치료 정보를 기입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관찰자 기록자는 10m 내에 목적되는 정보를 서로 확인을 하는데요. 10m가 가늠치로 여러분들 보통 선체의 길이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선체의 길이만큼의 나의 반경에서 저 앞에 10m 반경 내에 육안으로 식별되는 그 쓰레기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어는 이제 크기, 색상, 부유, 승화 정도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기로 기록한 표층 조사 기록을 엑셀 파일까지 저장을 해주시는 게 시민사회분들께서 현장 관측에서 해주실 업무 중에 한 가지이겠습니다. 그리고 관측을 할 때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함께 하는데요. 고프로와 삼각대를 결합을 해서 평평한 곳에 균형을 잘 맞추셔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체에서 이제 저희가 선내에서 각하에서 있다 보면은 어떤 정점은 좀 너울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그 장비 세팅 박스 안에 테이프, 면 테이프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걸로 바닥을 좀 고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프로 전원 버튼을 누르고 영상 세팅 박스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켜서 장비와 고프로 모바일이 함께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시고요. 수평각을 잘 맞추신 다음에 그 옆에 보이시는 이 화면을 지금은 제가 세로 모드로 했는데 가로 모드로 돌려주시면 가로 모드로 16대 9 분할을 하셔서 저희 운영 본부에 보내주셔서 구도를 확인을 받으시고 관측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단위로 저희가 총 2회차 2시간 동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묵시조사 기록지 기본 정보가 이 고프로 화면에 슬레이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프로는 그 여기 링크가 나와 있고요. 저희 아마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실습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2025년도 버전이고요. 표준조사 분류 기준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더 굉장히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실습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분류로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분류 체계와 비플라스틱으로 된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키오스트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왜 묵시조사에 대한 표준조사 분류 기준표는 해안가 쓰레기 분류 조사표와 조금씩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답변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바다 위의 표층 쓰레기는 정말 지나간 찰나를 보는 거거든요. 상세한 정보가 사실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로 표를 만들어 주셨고 이 중에서 저희 시그랜트에 요청을 해주셨어요. 검토를 해달라.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일부 조금 더 수정을 하신다고 반영이 돼서 수정을 하면 다시 공유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자료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저희가 한 해 동안 총 6회 관측을 하면서 표층 쓰레기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조성 비율은
포장재, 즉 비닐 쓰레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에 이제 관측 결과의 오류 사항들을 시그랜트도 확인을 하고 키오스트를 통해서 변화된 신규 분류표를 함께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예시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행주대교에서 당시에 관찰하신 내용은 삼각막대라고 적어주신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타 인공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영상을 확대해서 확인해 보니 확인 결과 이제 나무까지였습니다. 이건 자연물이죠. 분류표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리미에서 이제 치약이라고 관측 일지에 적어주셨는데 영상에 앵글 밖에 있었어요. 확인이 불가하죠. 그런데 이제 치약은 비식품용의 플라스틱 병용으로 신규 분류표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부 저희가 확인 결과 실제 관측 내용과 영상에 기록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질문.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려야지 이게 소리가 들어가. 오디오가 같이 들어가서 끝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질문 몇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관측자가 영상을 녹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고프로가 꺼졌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신 분이 현장에서 기록만 하신 거였죠.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확인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프로는 저희가 일부러 고화질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 한 파일이 용량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배 이상을 이제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저 표체에 떠 있는 작은 영상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봤을 때 저희가 영상으로도 무엇인지가 식별이 가능한 정도만큼만 확대를 해서 본 결과 실제 관측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4번 웹포함 같은 경우는 그 스티로폼 포장재로 싼 물건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셨고 오디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영상으로는 사실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관찰자가 말한 내용을 분류표대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관측자분께서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앵글에는 저 멀리 있어서 확대할 수는 없었지만 오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에 좀 특이했던 게 라벨류 같은 게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관측자분께서 삐라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특이한 관측된 이러한 시료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식품이 아닐 경우는 비식품용구 미상, 시트 산업, 상업 포장 비닐 이렇게 분류하라고 신규 분류표가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이게 식품용이었으면 포장 비닐 식품용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지 이제 분류표를 보면서 저희도 질문 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하셨던 키오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2가지 이상의 재질의 어떤 시료가 떠다닌다. 그럴 경우는 2개로 카운트를 해야 되냐,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예시로 포장 비닐 안에 스푼이 있거나 종량제 봉투 안에 쓰레기가 있다. 이럴 경우에 첫 번째는 포장재 부속, 포장 비닐은 포장재 부속, 종량제 봉투 안에 쓰레기는 기타 인공물로 분류를 하자. 답변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을 통일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분류 지표가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이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필름형 파편을 제외하고 식별이 가능한 파편 조각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 예시로 제가 이제 의류나 옷이나 모자의 조각이 관측이 됐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의류나 옷, 모자라고 어떤 물체인지 본체가 있는 조각의 경우 그 본체에
카운트를 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파이버 형태는 좀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는 그 포대 조각처럼 생기는 그런 끈 같은 섬유가 있는데요. 얘는 따로 또 분류 체계 안에 있으니까 그건 다른 형태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특성 중 라벨류, 비닐 쓰레기, 필름형 파편으로 카운트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병식품 관련된 라벨류는 포장 비닐 식품용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비식품일 경우는 따로 분류표에 나와 있는 산업, 상업, 포장 비닐로 분류를 하고 판단 불가인 필름 형태의 파편은 필름형 파편이라고 이 필름형 파편 같은 경우는 분류표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고 안내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있고 이어서 이제 묵시조사 및 영상 녹화 실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중 쓰레기 조사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현장 관측을 한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켜져 있어요. 오디오 들어가는지만 봐주세요. 아까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관측 결과 오차에 보면은 이번에 선거 더빙에서 그 앵글 바뀌라고 했었는데 확인 결과라고 돼 있었는데 신규 분류표에 플라스틱 냉용기, 병용기, 앵글 바뀌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나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기록지에 이 기타 인공물에 대한 부분만 영상으로 대조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영상 녹화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의 기록지가 이제 근거로 남는 거겠죠. 그리고 관찰자가 그 시간에 관측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치안이라고 관측해 주신 내용이 분류표에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영상을 녹화했던 거는 다음과 같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판단이 불가했을 때 혹은 우리가 기록한 거를 영상으로도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추후에 이 영상 파일만 가지고도 AI가 이제 분석할 수 있다면 이 영상에다가 지금 지나가는 이 쓰레기 조각은 플라스틱의 2.5cm 이상의 파편이야 라고 교육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측자가 관측하신 내용이 분류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앵글 바뀌어도 네. 네, 그 영상 녹화할 때 말로도 이제 관측자가 말로 그거를 관찰한 플라스틱 혹은 뭐 해양 쓰레기를 이제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 건가요? 제가 현장에서 녹음 영상을 기록을 안 한다더라도 관측자분들이 지금 떠다니는 쓰레기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쓰레기를 노란색으로 봤는데 옆에 사람은 주황색으로 봤다고 할 경우도 있겠죠. 혹은 저 쓰레기 난 두 가지 색상으로 봤는데 저 사람은 한 가지 색상이야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측자끼리 자기가 그거를 저 머리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할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시게 되면은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왔을 때 저건 노란색 2.5cm의 비닐 쓰레기가 맞네. 지금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네. 그 부분을 이제 합의를 하시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말 애매해. 잘 모르겠어. 별도로 그 기록지에 표시를 해주세요. 영상으로 확인 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기록을 해주시면 영상 녹화를 여러분들이 슬레이트를 지금 뭐 17시 3분이에요. 공산분에 내가 관측을 했을 때 현재 이 애매한 이 비닐 쓰레기의 시간은 17시 05분이다 라고 해주시면 제가 녹화 시간부터 2분 뒤에 영상을 찾으면 그 쓰레기의 영상물이 기록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걸 보고 관측자끼리 어떠한 부분이 확인이 어렵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부러라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네. 크로스 체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족구로 찍는 거는 나중에 AI로 분석을 할 때를 생각을 해서 연습용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단순 연습용만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는 거죠. 관찰자의 기록과 두 사람의 대화와 그 다음에 고프로 영상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춘춘 쓰레기 모니터 28번 슬라이드에 관찰자와 기록자가 10m 내에 모축되는 정보를 서로 확인하는데 이거를 선체를 기준으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선체를 기준이라는 거는 대입을 해보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10m라는 게 바다 위에 배 위에 떠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10m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가는 지로 저 정도면 한 5m 되겠다, 한 8m 정도 되겠다라고 알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10m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팁이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타 있는 승선한 배가 길이가 있잖아요. 선체 길이. 그러면은 누구는 선수에 있고 누구는 선위에 있다 보면은 그 10m 길이를 줄자로 재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가 10m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거리만큼 저 수중에 떴던 표층에 떠나 있는 쓰레기를 기록을 하자라고 이제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는 비닐 쓰레기 표층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2.5cm부터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갔을 때 2.5cm 되게 작은 쓰레기도 사실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그거는 판단이 어렵거든요. 2.5cm가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손가락 길이를 재보니까 엄지손가락 한 반마디 정도가 2.5cm 정도 되네. 이 정도가 길이가 그러면 2.5cm라고 생각하고 바로 세로 중에서 긴 축을 쓰레기가 떠다니면 제가 쓰레기 실효하다라고 기록을 해야지라고 그건 이제 관측자 이제 현장에 나가는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길이, 센치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 저기 줌 채팅방에서는 말씀이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실습을 분위기별이라고 하는데요. 실습을 한번 하면서 샘플 영상도 같이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교재에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관측자가 준비하실 부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전문가가 와가지고 목시 관측하는 거를 갖다가 알려줬잖아요. 네. 우리는 그 고프로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그냥 흘러갈 때 미리 했는데 지난번에 그 전문가 가르쳐준 거는 특정 막대기를 세우고 그 시야에 지나갈 때 그 목표물을 지나가는 구조물을 관찰하면은 보다 좀 정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막대기 같은 걸 설치하려는 적은 없나요? 그 경우에도 저도 이제 따로 끝나고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방법인데 저희가 관측하는 현장은 고정 선박이잖아요. 근데
키오스에서 관측하는 선박은 이동하는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시민과의 그 가늠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관측자의 시선에 맞춰서 10m라는 기준을 잡은 거였고 저희는 고정 관측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꼭 필요하진 않다. 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실습을 할 때 1번에 가톨릭 환경연대 한 분, 두 분 오셨죠 오늘? 두 분, 그리고 2번 더리비는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노생연합에서 팀을 짜주시고 마침 한 분 한 분씩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맨 앞줄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3번 창구리 성소로 같은 경우는 기후생명 정책연구원 그리고 인천환경연합은 오늘 안 오셔가지고 두 분이 오셨으니까 같이 실습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서포터 학생분들도 이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는 거는 저희 시민사회분들 걸로 하겠지만은 현장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거 옆에서 같이 봐주시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지금 나오죠. 기억되시